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잘 마음이 편안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저렇게 계속 불장난을 하고 있고요. 뭐 오늘 저녁에라도 미사일을 쏜다 안 쏜다 뭐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동해에서 요격을 한다 안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개성공단 문제는 더구나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참 당연히 철수하는 게 맞는데 여러 가지 이제 법률적인 책임 문제 또 기업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또 참 차마 모든 것을 다 두고 또 정리를 해버리기도 그러고 정리를 한다고 떠나오면 또 그 핑계로 문을 닫을 게 뻔하고 재산은 안 믿어요. 참 기업인들은 딱하고 뭐 여러 가지 참 뭐 또 그런 문제들을 두고 우리 내부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고 있고 또 며칠 전에 지난 3월 20일 날 또 뭐 여러 금융기관들 또 뭐 언론기관들 인터넷 마비된 걸 뭐 알고 보니까 북한의 뭐 정찰 총국의 짓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북한 문제는 하루도 쉴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빨리 북한을 해방시키고 뭐 자유롭고 민주적인 어떤 그런 시장적 질서 또 정치 질서 민주화된 질서가 정착되기까지에는 아마도 김정은과 또는 북한 권력 집단의 불장난이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참으로 딱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오늘 아주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이 박선영 의원님을 모셨는데요. 박선영 의원님 모시고, 박선영 의원님은 우리가 뭐 이미, 신숙자 모녀, 구출운동이죠. 소위 통영의 딸, 뭐 단식을 하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 그 사건을 알게 되었고, 박선영 의원님께서 최근에 또 무슨 행사를 기획하고 계신다 그래서, 뭐 최근 북한 얘기, 또 행사 얘기, 또 여러분들도 좀 많이 참여해 주십사 하고 광고도 좀 드릴 점에서 오늘 박선영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왜 그렇게 이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건강이 이제 완전히 회복이 되신 거죠? 네. 근데 단식 잘못하면 굉장히 충격 오래 간다 그러던데요. 좀, 나이가 들어서 피곤이 자주 오는 건지, 단식 후유증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다 회복된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네. 근데 머리가 더 휘어지신 거 아닌지. 머리는 단식 때 이렇게 휘어졌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충격이 남는 거예요, 어디인가. 한 일주일 지나니까 정말 하루 지나서 보면 다르고 또 다르고 예. 굉장히 그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예.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불과 한 2, 3일이라도 이렇게 휘어져 버린다 그러거든요. 예, 저는 단식하고 한 일주일 지나니까 내 머리 맞나 할 정도로 하얀. 본인이 느끼시기에도. 네. 화장실 가서 거울 보면 뭐 하루가 다르게 흰색 칠을 하듯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 그런데 예전에 중국 이렇게 뭐 무협소설 이런 거 보면 하루 아침에 자고 나니까 백발이 됐다 이럴 때 중국 사람들은 과장도 심하다 그랬는데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니 그 사기 열전에 그 누구죠? 그 자객이죠 아마. 거기도 그렇게 나오죠. 예, 그 자객이 이제 뭔가요, 뭐, 다리 밑에서인가요? 뭐, 하여튼, 뭐 하는데 하루 자고 나서 머리가 휘어져 버렸다고? 네, 저는 일주일 지나면서 하얘지더니, 병원에 실려 갈 때쯤에는 그냥 완전히 백발이 되더라고요. 예. 뭐 아직까지 완전 백발은 아니고, 근데 뭐, 실버입니다. 근데 아주 은은해서도 보기 감사합니다. 좋아지셨어요. 네. 최근에 북한 불장난하는 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김일성, 김정일 때하고는 확실히 좀 달라요. 그게 김정은이 어려서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부 결속이 그만큼 시급하기도 하겠지만 지금은 임계점에 거의 다다른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한 70 정도 얘기를 하고 실행은 한 50이나 45를 했고요.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80에서 9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실제 행동은 한 60 정도나 70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김정은 같은 경우는 좀 90 이상의 발언을 하는데 아무리 못해도 제가 볼 땐 80 정도의 행동력은 보일 것 같아요. 나와서는 안 되는데요. 행동이 나와서는 안 되는데. 근데 일각에서는 예를 들어서 북한 내부에 좀 권력 투쟁이 있다. 그래서 지금 군부의 어떤 말하자면 전면 공세다. 뭐 그동안 사실 김정은 등장 이후에
오히려 약간 문민적 느낌이 좀 났었잖아요. 군부의 권한이 오히려 약간 통제되고, 근데 오히려 지금은 군부가 전면에 나서는 것 같고, 그래서 저렇게 가면 어디엔가 사건이 또 터질 수도 있고, 문제는 우리의 자세인데, 그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 처음에 등극이라 그럴까요? 뭐 그 어린 나이에 나서고 나서 뭔가 본인은 아빠하고 달랐다. 김정일이하고 달랐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군보다는 당의 손을 좀 들어줬고요. 그게 그랬습니다. 고모부의 역할이 장승택 있었다. 씨. 예, 있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들을 했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확 다시 또 군부에 손을 들어준 것이 군부가 좀 동요를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시 군부에 손을 들어주면서 이제 본인은 이용호 자르고 뭐 하면서 예, 이제 예, 그러고 김격식 다시 나오고 하면서 예. 이제 군사적으로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는 이런 양태를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다시 뭐 문민을 중시하는 것처럼 돌아가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고요. 예. 뭔가 하나의 그 형태를 어떻게 포장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국지전이 될지 아니면은 뭐 그냥 한번 허공에다 대고 그러니까 공해나 누구의 영해도 아닌 데다 쏘면 아주 가장 약한 것이 될 것이고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아마 조금 강한 그 스탠스를 취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국지전이 될 것이고 아니고 정말 막 가겠다고 한다면 우리가 상상하는 최악의 사태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거는 저쪽도 계산을 하는 집단이니까요. 거기까지는 가지는 않더라도 뭔가의 액션은 취할 것이다 라는 생각은 할 수 있죠. 칼을 뽑았으니까 두부라도 자른다 뭐 이렇게 하고 이제 퇴로를 만들 텐데 네. 참 그 퇴로 만들기도 이번에는 쉽지 않아 보여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편으로는 막 미사일 쏘겠다, 대피해라, 이렇게 예. 하면서 또 뒤로는 가서 관광객 모집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는 거를 보면은 뭔가 이제 자기네도 아유, 빨리 손 좀 잡아줘, 얼른 내가 손 좀 내밀게 좀 뭐 좀 해줘 하는 그 궁여지책을 마련을 하면서도 앞에서는 이렇게 대내용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김정은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돌파구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근데 이런 점에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가서 관광객을 전쟁 절대 안 난다. 우리 관광을 좀 많이 와달라고 하는 것은 약간 방패막이 같은 기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야, 우리 중국 관광객 많아. 뭐 그러니까 우리 전쟁할 의사가 없어. 뭐 그런 약간 쇼 같기도 하고요. 한편으로 보면은요, 그렇게 보면은 아주 글쎄 좀 아주 선하게 우리가 해석을 해주는 거고요. 예.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까지 육자회담이나 미국하고의 그 단독회담 같은 거를 할 때 보면 항상 그 육자회담의 나머지 그러니까 식스파티 톡스에서 5개 그 상대방들을 항상 주물러 왔잖아요. 그리고 미국을 항상 뒤통수를 쳐왔고 했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 우리가 걔네를 쏘거나 우리가 그들을 뭐 침몰시킬 수는 있어도 겁쟁이 쟤네들은 우리한테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테러토리 내에서는 문제가 없을 거니까 와도 돼. 이런 의미도 사실은 굉장히 강한 거죠. 그런 네. 면도 있겠군요. 예, 그러니까 전쟁이 절대 안 일어나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혹시 뭐가 나도 남한 내에서 예. 뭐 어디 문제가 생길 수는 있어도 쟤네들이 우리는 공격 못해. 이거를 사실은 더 강하게 표현하는 거라고 저는 그럴 해석을 수도 해요. 있겠군요.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미국이나 대한민국이 보여준 게 뭐 그럴듯한 잠바 입고 지하실에 가서 이렇게만 했지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항공모함, 핵잠수함 가지고 와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이 하고 비행기도 띄웠지만 실제로 어느 대통령이 무슨 액션을 취한 적이 있나요? 사실 연평도 폭격 사건이 터졌을 때 그때 좀 더 단호한 행동이 있었어야 됐었는데 그러면 비행기가 떴다가 왜 그냥 내려옵니까? 매뉴얼상 폭탄을 싣고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누구보다도 북한이 잘 알고 있는 거죠.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유사시에 대한민국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또 유사시에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매뉴얼조차 제대로 안 돼 있거든요. 그거를 너무나 잘 아는 북한이
룰루랄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때 단식했던 이유는 이제 그 소위 통영의 딸, 신숙자 모녀에 대한 여러 가지 주의를 환기시키고, 뭐 여러 가지 그 과정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좀 촉구한다는 여러 가지 뜻이 있었을 텐데요. 제가 단식할 때는 신숙자식 거는 그 전이어서요. 그 전에 제가 국회에서 결의안을 주도하고. 네, 아니요. 뭐 다 연결되는 거니까요. 그 국회에서 결의안 주도하고 했던 거는 그 한참 몇 달 전이고요. 작년 2월에 단식을 중국 대사관 앞에서 할 때는 그때가 이제 김정은이 들어서고 나서 공포정치 시작할 때거든요. 그래서 탈북자들을 막 강제로 북송을 해가는데 중국하고 네네 그 강제로 북송을 막 쪽집게로 찝어서 막 북송을 해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북송을 하지 말아달라. 그들은 난민이다. 그랬었군요. 네네 그걸 주장하면서 단식을 했죠. 좀 고쳐졌습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 사실은 작년 올해 사이에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단식을 하기 전에도 많은 분들이 탈북난민 북송 반대 운동하셨고 그것이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1997년부터 사실은 UN, 미국, 영국, 캐나다 할 것 없이 매년 그 북한 인권 규탄 결의안이 어떤 형태로든 나왔었어요. 그렇지만 이게 크게 탄력을 받지는 못했었는데 김정은 들어서고 강제 북송을 막 대규모로 하고 그리고 데려가서는 막 바로 공개 총살을 시키고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사실은 올해 유엔에서 COI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그 COI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는 조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 결과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라고 하면 제소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는 네, 거죠? 제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컨대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대로 정치범 수용소 같은 것, 그 다음에 국민을 먹을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급을 주지 않아서 수백만 명을 아사시킨 것, 이런 것들이 다 인정이 되고 공개 총살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입증이 돼서 부작위도 해당이 되는군요. 그럼요. 우리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있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어린 아이한테 엄마가 젖을 일부러 안 주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살인죄가 되기 그렇군요. 때문에 먹을 게 있는데도 있고 사실은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의 기아에 대한 총체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일반 개인한테도 그렇군요. 있는데요. 네. 거기다 지금도 정치범 수용소 운영하면서 20만 명 이상이 강제노동 당하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고문하고 있고 또 우리 올해가 정전 60년인데 국군 포로 아직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5만 4천 명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럼 많은 분들이 5만 4천 명은 포로 당시였고 네. 지금 생존자는 얼마나 돼요? 지금 생존자는 정확한 통계 같은 게 없지만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본 바로 따르면 한 350명에서 400명 정도가 아직 살아계시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도 세 분이 저한테 연락을 해오셨어요. 좀 구해달라고. 성함, 당신의 군번, 그다음에 그게 연락이 온 사례가 있어요? 네, 제 핸드폰에도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해주세요. 그리고 어디에 살고 있다고까지 연락을 해서 구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저하고 직접 연락되시는 분들이 세 분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인정이 되고 조사위원회에서 증거로 남으면 이제 우리가 POW라 그러는데 전쟁 포로는 휴전할 때 다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분들을 강제로 숨겼거든요. 중립국 감시위원회에서 평양 근교의 몇 군데 병원이며 이렇게 조사 나왔을 때 숨겼었어요. 그 숨겼서 국군 포로 그러니까 없다. 뭐 기순이다 이랬던 게 아니고 아예 존재 자체를 숨겼던 네, 건가요? 그렇죠. 존재 자체를 숨기고 그리고 그들을 우리가 잘 아는 아오지 탄광을 비롯해서 함경남도, 함경북도, 평안북도 쪽에 지금 뭐 양강도도 포함해서 이쪽에 있는 탄광에 지금도 집단 수용돼 있어요. 그럼
100% 국제법에 위배되는 행위죠. 예. 근데 지금 그분들은 우리 이 탈북자 중에 국군 포로가 있어요. 81분이 조창호 소위 이후로 81분이 예. 탈북해서 스스로 당신 발로 걸어서 한국에 오셨거든요. 예. 그분 가운데 54분이 생존해 계세요. 예. 그분들의 증언만 따도 이게 2명 이상만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행위의 불법 행위를 겪었으면 그 증거로 다 입증이 되거든요. 예. 유엔의 그 지침입니다. 혼자 주장하면 그건 인정받기 힘드는데요. 2명 이상이 같은 내용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유형의 불법 행위를 당했다고 증언이 되고 그게 되면 그건 입증이 되는 거거든요. 예. 증거로서 채택이 돼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6.25는 김일성이 저질렀는데 김일성 죽었는데 그 행위자가 없어졌는데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또 국가 책임이니까요. 아니요. 그런데 국군 포로를 억류하고 있는 건 김정은도 지금도 하고 있는 마찬가지죠. 거죠. 예, 예. 그래서 60년 이상을 계속돼 온 그 빼앗긴 60년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을 제네바 협정에 위배되면서도 보내지 않았다는 거, 예. 그 다음에 강제 노동시킨 거, 총살시킨 것도 다 있어요. 작년에 제가 공개를 했었는데 특히 장교들은 예. 거의 대부분 총살을 시켰거든요. 제가 듣기로 네. 그 평양 지하철을 만들 때에 그 국군 포로가 거기에 포함되었는지는 모르겠으되 어떻든 남쪽에서 올라와서 네. 또는 끌고 가서 당시에 북한에서 살게 된 네. 수많은 사람들이 처형이 되어서 평양 지하철 그 레인 밑에 묻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셨어요? 혹시? 저도 들었습니다. 거기도 예. 그렇지만 순환비행장 밑에도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순환비행장 밑에도 있고, 지하철 그 밑에도 있고, 예, 예. 그게 이제 증거 인멸을 하기 위한 예, 하나의 예. 수단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강제 노동을 시킬 때, 봐라, 너희도 반역하거나 또는 제대로 노동하지 않으면 이렇게 이 밑에 깔린다. 그 두 가지 목적에서 순환비행장도 순환비행장도요. 그렇군요. 예, 순환비행장도 그렇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인정이 되면 김정은의 경우에도 피소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영장을 집행할 수 있든 안 하든 간에 영장 발부가 됩니다. 예. 영장 발부가 되면 김정은이 그 북한 내부에 있는 동안에는 체포할 수가 없죠. 그러나 중국이라도 이제 가게 되면 체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중국이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그래 거예요. 사례가 있죠. 지난 그럼요. 수단 대통령 사건도 있었고, 다른 나라에 갖다 잡혔죠. 예, 그럼요. 그래서 그게 이제 김정은을 잡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니까 큰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 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COI가 예. 가동을 하기 시작하면 아마도 올 하반기, 올 가을쯤에는 본격적인 조사가 실시가 될 텐데 그렇다면 COI가 이제 구성이 되어서 말하자면 김정은 의 범죄 조사를 지금 이제 올 가을부터 착수하는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무슨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느냐 하면 구성이요. 위원회 구성, 그다음에 거기에 그 사무 직원들도 뽑아야 되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지금 그 구성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위원은 각 대륙별로 한 명씩 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 북남미 합해서 아메리카 대륙, 그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대륙, 예. 그다음에 유럽 하는 대륙. 보통 그렇게 구성을 해왔어요. 과거에 보면. 그러면 그렇게 해서 위원을 한 3명으로 구성을 하고 그 밑에 조사관과 위원회를 또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실무자급. 그 사무실은 어디였습니까? 제네바하고 뉴욕하고 두 군데 두는 걸로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소 자체는 제네바에 있는 거죠? 형사재판소는 이제 유럽에 있지만 그렇지만 활동은 양쪽에서 유엔 본부는 뉴욕에 있고 유엔 인권위원회는 제네바에 있으니까 양쪽에다가 사무실을 두게 되고요. 그 예산만 해도 가을부터 이제 대단합니다. 조직이 쭉 되고 나면 가을부터 이제 조사를 하고 조사 기간이 명시되어 있나요? 1년입니다. 1년이고 한 번에 한해서 6개월 동안 연장할 수 있고 이런데 보통 1년 안에 거의 이제 이루어지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하고 있고요. 반인륜적 범죄 조사입니다. 반인도주의적.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박 의원님께서 또 이제 그 조사 활동을 지원하거나 또는 직접 뭐 그 컴퓨터에 들어가실 수도 있고
그 또는, 커미티에 들어갈 확률은 거의 없고요. 예. 다만 그 조사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제 우리 보통 뭐 나 이렇게 당했어요 하고 혼자 이렇게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불법 그 행위를 공개 당한 증언도 게 일어납니까? 그럼요. 그리고 이제 그렇군요. 이게 다 도큐멘트로 돼야 돼요. 서류로 다 그렇군요. 돼야 되고요. 이제 그러다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증언했던 것들 중에 취사 선택을 해야 되고 네. 그것을 입증하는 방법이 동원이 돼야 되고요. 네. 그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이제 언어에 능숙한 젊은이들이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 이제 그 북한 내 인권 침해, 이제 네. 반인도주의적 범죄 행위에 대한 이 조사는 그렇게 가고 있는 거고. 네. 최근에 탈북이 조금 줄었다 그래요. 줄을 수밖에 없는 게요. 네. 그 국경을 굉장히 많이 강화했고요. 그다음에 2월이 넘었으면 이 두만강 압록강이 깨져요. 얼음이 깨지기 때문에 이제 계절적으로 보면 한겨울에 탈북을 많이 하게 되고요. 예. 두 번째로는 국경이 굉장히 삼엄해졌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주 재미있는 분석입니다. 예. 이게 뭐냐 하면 지금 한 2만 5천 명 탈북자인데요. 예. 이 사람들이 북한 주민 몇 명을 먹여 살리는 줄 아세요? 몇 명이나 먹여 살립니까? 탈북자 한 명이 와서 1년에 보내는 돈이 2010년도에 100만 불이었어요. 공식적으로 간 게. 그러니까 중국 계좌를 통해서 간 게. 근데 그 중국 계좌를 통해서 가는 돈은요. 전체의 10%가 채 안 돼요. 그렇다면 얼마가 간 거겠어요? 그러니까 10%라고 보더라도 1,000만 불 정도가 간 겁니다. 1,000만 불 이상이 간 거죠. 1년에. 2010년도에. 그러면 이 한 사람이, 탈북자 한 사람이 예. 돈을 보내면 평균 6가구를 먹여 살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재미있는 일인데요. 햇볕 정책의 햇볕은 정말 북한의 고위층에게만 쏟아진 햇빛이었잖아요. 며칠 있으면 이제 태양절인데, 네, 태양절인데 김일성 태양이 있지요. 예. 김정일이라는 작은 태양이 있었지요. 거기다 햇볕 정책까지 있어서 그 고위층들은 정말 따가운 햇빛을 받고 살았지만 일반 주민들은 전혀 쌀 한 톨도 받지 못했는데 지금 북한 주민들을 먹여 살리는 사람들은 여기 나와 있는 탈북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장마당을 움직이는 손이 두 손입니다. 예. 한 손이 탈북자 가족들이고요. 현금을 달러든 중국 돈이든 현금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탈북자예요. 탈북자를 가족으로 둔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가 있든 딸이 가 있든 주로 이제 탈북자의 75%가 여성이니까요. 엄마가 나가 있든 딸이 가 있든 동생이 가 있든 한국 여성은 강해요. 네. 그래서 현금이 있기 때문에 맨 처음 시작하는 게 성냥 장사예요. 우린 성냥 없어졌잖아요. 성냥 장사하고 그 다음에 성냥 장사에서 조금 크면 그 다음엔 이제 뭐 방울 장사하는 거죠. 박물 장사 했던 예. 것처럼 생필품들 이런 것들로 끌려가다가 제일 이제 돈을 보면 쌀 장사보다 더 돈을 벌면 뭐 하게요? 테레비 뭐 이런 건가? 예, 그때는 가전제품 뭐. 짐속이라는 걸 해요. 짐속이. 북한에서 짐속이라 그러는데요.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장마당에 안 나가고 전화 한 대로 앉아서 야, 한국 도자기에서 나온 4인용 반상기 어디로 보내줘라. 이게 짐속이에요. 그다음에 쌀 장사할 때 마지막 쌀 장사는 쌀 속에 한국 CD 이런 거를 이렇게 넣어서 파는 쌀 장사. 우리도 옛날에 외정시대 때 쌀 가게하고 양조장이 제일 부자였잖아요. 그래서 순수하게 쌀만 팔다가 이제 조금 더 돈을 벌고 큰 손이 되면 쌀 속에 이제 말 춤추는 CD도 넣고 뭐 USB도 그 안에 넣고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더 벌면 그 다음에 장마당에 안 나가고 전화로 짐 쏘기라 그래요. 이렇게 쏜다. 전화로 쏘는 거예요. 어느 물건을 짐을 쏜다. 네, 짐을 쏜다. 짐 쏘기.
허허, 참. 근데 그거를 탈북자 가족들이 해요. 그러니까 오. 탈북자들이 보내주는, 우리가 볼 때는 얼마 아닌 1년에 뭐 100만 원, 1년에 많이 보내면 300~400만 원 보내는 분들도 계세요. 그 돈이 현금으로 가잖아요. 중국 돈이나 달러나. 그러면 브로커가 이제 있거든요. 돈 전해주는. 그러면 그 다 이제 중국 핸드폰이죠. 가져가서 전해주면서 바꿔줍니다. 아, 엄마, 내가 지금 청자 몇 개 받았어. 백자 몇 개 받았어. 이게 이제 그 돈 얼마 받았다는 자기네들끼리의 거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책 몇 권 받았어. 이렇게 통화를 하면 아, 내 돈이 거기 확실하게 전해줬구나. 예. 그래서 보통 한 40%를 요새는 떼는 것 같아요. 아, 그 브로커 중간에. 비용. 예, 예. 근데 그 사람이 돈을 떼먹을 수가 없는 게요. 떼먹으면 그 자체로 자기 직업은 거기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꼬박꼬박 이게 브로커 비용이 높아질 뿐이지 퍼센테이지가 처음에 20%에서 간다는 예,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돈이 장마당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본주의를 엑서사이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냥 장사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냄비 장사하다가 이렇게 예, 가다 예. 쌀 장사